네. 제가 인제 AB 타입만 비교를 하면 좀 싱거워서 그 일전에 인제 푸르지오 벨라르테 평면과 인제 요번에 린 파밀리의 평면을 2개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의 평면 분석입니다. 기본 사항부터 좀 봐볼까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의 S8블럭입니다. 전용 465584 이렇게 해서 659세대네요. 시공을 우미건설이랑 신동아건설이 했어요. 그래서 린 파밀리에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네요. 공공분양이 318세대,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이 227세대예요. 그리고 임대가 114세대입니다. 추후에 공급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659세대입니다. 층수가 안 나와서 동호수 배치도를 봐볼게요. 최고 29층이네요. 입지 환경 살펴볼게요. 여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고요. 요번에 설명드릴 단지는 여기입니다. 일전에 여기에 있던 S6블럭 벨라르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큰 데서 볼까요? 여기였죠. 거기랑 좀 떨어져 있네요. 도로 체계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요. 가장 굵직한 컨텍스트죠. 제2 경인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도로, 이 지구 내의 메인 도로죠. 쭉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일반 지도에 엎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가 S8블럭 요번에 설명드릴 단지고요. 린 파밀리에. 여기가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푸르지오 벨라르테입니다. 과천대로가 이렇게 우리 지구를 관통을 하고요. 제2 경인 고속도로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제2 경인 고속도로는 고가도로로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요 아주 큰 컨텍스트 두 도로에 딱 접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단지예요. 그래도 이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여기 있죠. 여기랑은 거리가 이제 좀 상당히 떨어져서 뭐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직주 근접을 컨셉으로 한 자생적 도시의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죠. 앞으로의 도시 계획은 아무래도 그 베드타운, 잠을 자기 위한 그런 도시가 아닌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자생적 도시 계획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죠. 뭐 에너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니 해도 이 벨라르테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 내에서 사실은 이제 외곽 쪽보다는 요 중심 쪽, 요 중심이라고 하면 이쪽에 역이 예정돼 있어요. 요 역에서 가까운 쪽일수록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S8블럭이 바로 이제 가까이에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랑 불과 4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상당히 가깝죠. 뭐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역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가 바로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상당히 밀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단독주택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제 상가주택들이 밀집돼 있죠. 여기에도 이제 많은 상업시설들이 포진을 할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들. 우리 땅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뭐 역과 중심 상업까지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깝죠. 여기도 이제 거의 상업지구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으로 돼 있어서 학교가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그 제이드자이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수지인데 거의 뭐 녹지라고 보시면 돼요. 건너편으로도 이렇게 다 아파트 블럭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쪽과 동쪽으로는 열린 시야를 갖고 있는데 이 남동쪽으로는 아무래도 인접 아파트 블럭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제2 경인 고속도로 고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경인 고속도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쪽으로 과천대로가 지나가는데 여기 상당히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차로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서 소음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네, 여기서 배치도 바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그 600세대 정도의 규모인데 출입구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 이제 주출입구가 되어 있고 이 동쪽으로는 부출입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과천대로가 메인 도로일 텐데 여기가 왜 부출입구일까라고 좀 의아했었어요.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천대로인데요. 과천대로에서는 그 나갈 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이 좌회전으로 이제 나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진입하고 바로 이제 우회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통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 과천대로가 상당히 상위 개념의 이제 도로인데, 그쪽에 이제 주택의 출입구가 계속 나다 보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이렇게 계획을 끌고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위 교통계획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쪽이 출입구가 된 겁니다. 총 5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동은 니은자의 탑상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택지개발지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배치 스타일이에요. 이 가운데 공간을 크게 갖고 가고 탑상형으로 어느 세대에서나 균질한 조망과 채광을 확보하는 그런 배치안이죠. 상당히 깔끔하네요. 약간 저는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던 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배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해서 이쪽 보시면 학교 쪽을 이렇게 좀 더 공간을 열어주는 방법, 이거는 좀 어땠을까 배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쪽 땅의 길이가 좀 더 길다 보니까 이쪽에 3개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2개를 배치를 하는 게 좀 더 공간의 어떤 균형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네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이쪽 과천대로변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뷰가 있는 곳을 좀 열어주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살짝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의 대지는 남서쪽이 낮고 쪽이 높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이 데크 계획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데크선이 보입니다. 배치도에서도. 그래서 이쪽 판이 일단 한 개층 정도, 제가 볼 때 한 4.5m 정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낮은 판이죠. 조감도에서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데크선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데크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데크 하부를 부대복리 시설로 이용을 했고, 부출입구에서는 바로 램프가 아니고 데크로 진입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레벨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계획을 했네요. 우리가 이제 레벨 이렇게 데크가 있다 보면 동선들을 좀 면밀히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데크 위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고, 여기는 승강기와 계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경사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계획을 했네요. 배치도 상에서 보면 이렇게가 데크 라인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 계단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단과 승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로로 해서 이 아래쪽 판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동들은 다 이제 문제 없이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레벨에서 바로 피트층 진입, 즉 지하주차장 레벨로 바로 진입을 해서 승강기를 타면 될 것 같고, 80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코아로 접근할 수 있고, 801동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803동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제 코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승강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쪽 뒤쪽으로 해서 뒤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 경사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이쪽에서 이제 보행 진입이 많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가장 단거리일 것이고, 이렇게 계단이 싫어서 승강기를 타려고 하면 요거를 타고 조금 우회를 해서 이제 이쪽 803동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요런 거는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요쪽 어느 곳에, 물론 여기가 이제 완충 녹지라 쉽지는 않았겠지만, 상위 계획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이쪽에 이제 보행 출입을 좀 하나 이렇게 세게 이게 꽂아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이제 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3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편리하겠죠, 보행자들이.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북쪽에서.
그것 말고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배치도 깔끔하고 뭐 레벨 계획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 줬어요. 아,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10번, 20번 칭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치수를 이제 표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 주요한 치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뭐 다른 건설사나 이거 분양을 하는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84A 타입이고요. 총 227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4.7평 정도 돼요. 위치를 보면 요 동쪽에 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세계동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제 표시된 데가 바로 그 위치예요. 근데 이제 평면을 보면 이 확장형인데 이제 옵션이 이제 웬만한 게 다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옵션으로 일단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옵션 내용도 제가 이제 쭉 좀 살펴봤는데 이게 뭐 옵션을 뭐 거의 다 해야 되더라고요.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옵션인가요? 뭐 이거 다 하고 그냥 분양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라면 웬만한 건 다 할 것 같아요. 여기 3번에 바닥 타일, 저는 이제 타일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 읽는 법은 제 영상 중에 이제 도면 읽는 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이제 길찾기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는 이제 안목 치수라고 해서 이 벽체의 중심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벽체 끝선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안목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안목 치수로 지금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작해 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통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이렇게 창고용 수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선호하죠. 우측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우측에 이제 공용 욕실이 이렇게 있고 침실 2, 3이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전형적이죠. 포베이 구조에서는 다 이 형식을 대부분 따라가죠. 그래서 복도 타고 들어오면 이쪽에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그리고 주방 식당 오른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요즘에 위치하겠네요. 여기 뭐 건조기를 같이 넣을 수 있게 상당히 이제 다용도실을 크게 잡았어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파우더 있고 드레스룸을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전용 욕실, 실외기는 여기 위치할 것 같아요. 언뜻 보셔도 아주 이제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요거 치수죠. 늘 말씀드리는 여기가 이제 3900이면 어떨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치수가 안방 84 타입에서 이제 3900을 쓰는 건데, 드레스룸이 이제 작지 않기 때문에 3600도 충분합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우리가 늘 봐오던 포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되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 주방 쪽이에요. 이 주방 쪽 공간이 굉장히 서비스되는 공간을 두 군데나 줬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는 팬트리를 주고 왼쪽으로는 다용도실을 줬는데 다용도실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이제 11자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여기 식탁을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배치를 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배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쪽이 대부분 이제 소파를 둘 것이고 이쪽을 거의 이제 TV 자리로 쓰실 건데 잘 보시면 이 주방과 거실의 이제 공간의 어떤 시각적인 연결성으로 본다면 이 정도 공간이 연결된 걸로 느껴지겠죠. 여기 이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요 벽체와 이제 같이 안 맞다 보니까 공간이 아무래도 좀 좁은 폭으로 이제 연결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살짝 아쉬운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연결되어 보이니까 여기 절대 작은 공간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어떤 축을 좀 맞춰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뿐이죠. 치수를 좀 보시면 2800, 2900이에요. 보통은 여기 이제 2700을 쓰고 이쪽을 이제 3000을 많이 쓰는데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치수를 최대한 맞춰서 갖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균형 있는 어떤 평면 구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우미린 평면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평면 간에도 그렇고 평면 안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그런 균형을 되게 중시합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근데 뭐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잘 맞추는 이제 평면을 많이 썼는데, 요번에 이제 컨셉은 주방 쪽을 조금 많이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90도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여전히 주력 평면이고 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84 B타입이고요. 총 79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주동들의 이 코너 세대들이에요. 뭐 이렇게 코너 세대면 당연히 이제 마통풍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평면은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쭉 읽진 않고요. 특장점만 한번 살펴볼게요. 뭐 현관에서 들어와서 뭐 수납 창고 있고 뭐 방 2개 묶여 있고 이런 구성들은 이쪽은 다 유사합니다. 근데 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 주방 쪽이겠죠. 이 주방 쪽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 마통풍이 안 되고 이렇게 우회해서 통풍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환기 성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쪽 다용도실을 좀 크게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 확보하고요. 안방을 보시면 안방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 이유가 드레스룸 공간을 이제 뽑기가 만만치 않아서 아무래도 이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안방폭을 좀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안방의 폭과 깊이는 A타입과 동일합니다. 뭐 전체적인 치수를 보면 뭐 여기도 이제 사실은 A타입과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3600으로. 뭐 깊이도 마찬가지고요. 3600. 뭐 다 동일합니다. 2800, 2900. 방들의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A타입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AB 타입을 바로 이제 2개를 같이 놓고 볼게요. 뭐 언뜻 봐도 뭐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요. 마통풍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방 쪽도 사실은 이런 구성이 저는 좀 더 나아 보이네요. 저는 막상 뭐 이쪽에 드레스룸 사실은 뭐 옵션 선택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여기다 그냥 장을 설치를 하고 좀 더 이제 안방을 좀 넓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뭐 누가 봐도 A타입이 인기가 많겠네요. 뭐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보시면 그 84A의 1, 84B의 1 해서 최상층 타입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평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천장도가 예시로 돼 있고 내용에 보면 거실의 일부 부위가 3.3m로 시공이 됩니다. 즉 천장고, 우리가 바닥 딛고 있는 바닥에서 바로 천장까지 이 높이죠. 이 높이가 기준이 2.3인데 여기는 3.3, 1m가 더 높아요.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상층의 어떤 옵션을 하나 더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A1 타입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타입을 좀 나눴어요. 청약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애매하긴 하실 거예요. 뭐 A타입 1에 두면 사실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B1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층에 있는 거고요. 내용은 동일하죠. 천장고 3.3으로 시공되는 거. 네, 제가 이제 AB 타입만 비교를 하면 좀 싱거워서 그 일전에 이제 프루지오 벨라르테 평면과 이제 요번에 린 파밀리의 평면을 2개 넣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 언뜻 봐도 뭐 치수도 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치수가 동일한데 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실 2, 3이 여기는 2700에 3000 이렇게 갖고 왔고요. 여기는 2800에 2900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2700, 3000이 흔히 설계하는 사람들 3M, MC 설계의 이제 관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쪽 주방 식당의 공간과 안방의 공간이에요. 벨라르테는 이제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지만 상당히 이제 넓게 드레스룸을 강조를 했다면 린 파밀리에는 드레스룸은 평이한데 이쪽에 주방의 공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주방 쪽에 수납 그리고 다용도실의 어떤 쓰임새에 있어서는 린 파밀리에가 훨씬 유리하죠. 목적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보조 주방도 사실은 이제 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옵션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뭐 생각도 드네요. 아까 설명드린 뭐 공간의 어떤 시각적 연결성을 따져보자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어서 여기가 조금 딱 맞진 않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딱 세웠죠. 이게 항상 일반적인 어떤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 어떤 부분들을 맞춰갔습니다. 이쪽에 소파 자리일 테니까 열려있는 시각 공간을 잘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여기 이제 서서 있으면 공간을 느낄 때 아무래도 이쪽에 베라르테가 조금 더 시원한 감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어떠신가요? 둘 중에 굳이 여기서 고를 건 아니지만 뭐가 더 취향에 맞냐라고 하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둘 다 너무 이제 기본에 충실한 평면이라 굉장히 고민되네요.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저는 이제 린 파밀리에를 고를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현관의 이 창고입니다. 제가 이제 현관에 이제 이런 창고를 너무 좋아해서 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린 파밀리에를 고르지 않을까. 네, 다음은 신혼 희망타운 55A입니다. 총 168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23.2평 정도 되네요. 5 타입, 흔히 우리가 많이 5구 타입을 많이 봤는데 한 평 조금 더 된 면적을 전용해서 뺐어요. 그런데 이제 평면 구성을 제가 이제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전용이 한 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구성은 상당히 알찹니다. 위치는 804동, 805동에 사이에 있는 이제 판상 타입이에요. 평면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한쪽으로만 이제 신발 수납장 돼 있고요. 이 복도 공간에 포베이 구조니까 방 2개 이렇게 묶었고, 공용 욕실에 그다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팬트리도 돼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죠. 55회배인데 팬트리 공간까지 뽑았어요. 거실 공간, 그다음에 주방 식당 공간 잘 정리되어 있고요. 이 다용도실, 여기도 이제 세탁기가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다용도실도 생각보다 크게 돼 있네요. 안방 돼 있고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여기 전용 욕실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평 반 정도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는 안방 쪽에는 이 샤워부스가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 않을까, 아니면 드레스룸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파우더 정도만 돼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구성은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치수를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조금 많이 타이트합니다. 안방은 상관이 없는데 이 거실이 많이 타이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실들도 2600, 2600 해서 상당히 괜찮죠. 실들도 보통은 2400에 2700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라면 거실의 이 폭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은 TV도 상당히 큰 거 갖다 놓고 하는데 요 폭이 좀 많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5 타입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보면 상당히 구성이 알찹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신혼 희망타운이니까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평면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 글쎄요, 이렇게 굳이 포베이를 꼭 고집을 하고 방 2개를 이제 치수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거실까지 이렇게 좁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3600짜리를 3900까지 좀 키우고요. 대신 이제 침실 하나를 100 정도 늘려서 2700,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0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2200이라 여기 이제 독립된 실이라기보다는 알파룸 개념으로 줘놓고 옵션으로 여기 벽을 가변 벽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나는 이제 방을 이제 크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겠다, 아니면 이 알파룸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요 침실은 독립된 실로서 내가 쓰겠다, 이런 옵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면이면 어땠을까? 좀 더 신혼부부라는 컨셉에 맞춰서 좀 구성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거실을 3900을 갖고 가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좀 더 컨셉에 맞지 않나요? 네, 다음은 55B 타입입니다. 총 59세대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804동, 805동에 이 날개 쪽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탑상형 구조, 코너형 구조가 날개에 달리면 결정적인 단점이 생기죠. 바로 이제 방 2개가 이렇게
북동향 아니면 이제 북서향을 보게 된다는 단점이에요.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 평면으로 보면 이제 요쪽 방 두 개가 이렇게 북동향 아니면 북서향을 바라보는 거죠. 뭐 안방이랑 거실은 남동향, 남서향을 바라보겠지만 요런 거 향에 민감하시면 꼭 체크해 보시고요. 뭐 평면 구성은 우리가 늘 봐오던 이제 코너형, 탑상형 구조의 형식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쪽에 이제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뭐 탑상형의 단점인 통풍을 조금 해소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 정도에서 꼭 맛통풍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팬트리 공간으로 좀 옵션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떠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옵션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창을 내는 정도인데 조금 뭔가 아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넓은 평형대가 아니고 이제 5호 타입이라 어떤 수납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뭐 A 타입, B 타입 같이 놓고 한번 볼게요. 뭐 실내 사이즈도 다 맞췄고요. 뭐 이거는 뭐 5mm에서 이런 밸런스 때문에 항상 잘 맞추죠. 근데 좀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조금 인기 없는 어떤 탑상형, 게다가 얘는 이제 날개 쪽에가 있기 때문에 향도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면 얘한테 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어드밴티지가 더 없어요. A 타입은 여기 현관 옆에 조그맣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어떠신가요? 뭐 누가 봐도 그냥 A 타입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B 타입도 나쁘진 않은데 뭐 두 개를 이제 굳이 뭐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뭐 저는 A 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뭐 A 타입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뭐 5 타입 한 평이 좀 넘게 작은데도 뭐 5구 타입이랑 비교를 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뭐 거실 쪽만 빼고요. 네, 오늘 린 파밀리에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평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미린에서 좀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미린의 스타일이 많이 보이고요. 대부분 깔끔하고 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뭐 역시 우미린답게 굉장히 평면 잘 풀었고요. 뭐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 뭐 여기는 뭐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은 지구라 뭐 평면이 안 좋아도 사실은 뭐 다들 청약 두시지 않습니까? 뭐 지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제일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이쪽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